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 드디어 올 게 왔군요. 네, 진짜 이거는 하필 이걸 왜 오늘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안 할 줄 알았는데 피해갈 수가 없네요. 오늘은 테슬라와 현대차 두 회사의 주가를 분석하겠습니다. 파인더스의 이재용 회계사님이 예, 테슬라와 현대차를 아주 낱낱이 분해해 본다. 그냥 조선에 그냥 큰 칼이 그냥 아유. 테슬라로 휠지 그냥 현대차로 튈지. 근데 아마 이거 어제도 테슬라 이제 또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200대로 들어왔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많이 속상하실 거고 뭐 그러나 뭐 길게 보면 오르겠죠. 다만 그러니까요. 이 주제를 결정하신 게 최근에 주가 빠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좀 보겠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좀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테슬라와 현대차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재용 회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야, 네. 왜 그러세요? 네. 테슬라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기로 네.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테슬라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우리나라 사람이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20조 정도 있다고 해요. 이야, 20조. 어마어마하다 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고 계시고 그만큼 전문가들 많으셔서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뭐 주가가 빠져서 한 건 아닐 거다라고 예. 하셨을 텐데 사실 오늘 컨텐츠를 준비한 건 주가가 빠져서 한 겁니다. 오, 주가 빠져서 고개 왜 이러지? 소금 뿌리려고? 아니야. 저라고 맨날 이렇게 뱉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배웠어요. 저도 주주예요. 배웠어. 제가 원래 이렇게 개별 주식 투자 안 하는데 네. 테슬라는 그래도 유의미한 비중을 들고 있는 어머나? 지분입니다. 어머나? 주식입니다. 저 지금 피 흘리고 있잖아요. 지금 피 안 보이세요? 지금 심장이 없어요 지금. 집에서 알아요? 테슬라 주식 투자? 알죠. 근데 그래도 제가 경제권을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 얼마를 잃었는지 땄는지는 말을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오늘 왜 테슬라 얘기를 해야겠냐라고 생각했냐면 저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고민 중이거든. 이제라도 지금 탈출해야 되나? 탈출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길게 보고 홀드해야 되냐? 저도 헷갈려요. 전 꽤 오래 했거든요. 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제대로 들여다보자. 이럴 때 나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건 엑셀 파일. 엑셀을 펼쳐서 내가 이걸 홀드해야 될지 롱을 해야 될지 롱을 해야 숏을 해야 될지 한번 결정 한번 해보자.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야, 나 결론부터 먼저 듣고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재미없지. 결론만 하면 재미없어요. 뭘까? 네. 지금 참고로 제가 이거를 결정하고 엑셀 파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 당연히. 끝까지 만들어 보고 좋아. 그럼. 지난번처럼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럴 사람인데 네. 문제는 이러다 그래도 롱입니다라고 하면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라고 할 거고 네. 생각해봤는데 숏입니다 그러면 나도 알아 이 사람은 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뭐 이럴 거고 별로 그래서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둘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분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 오늘 뭐 제가 참고로 제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주식을 뭐 사라 팔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오늘 나오는 얘기들은 그냥 이재용 회계사 1인의 뇌피셜, 그냥 뭐 근거 전혀 없는 뇌피셜이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테슬라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네. 그냥 뭐 기술 아무 얘기나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기술 하나도 모르는 문과생이 네, 그냥 그럼. 뇌피셜로 끄적거리는 거다. 네. 네, 이렇게 밑밥을 좋아. 얹어놓고요. 테슬라 4주 풀이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주가 모양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물론 그 앞단까지 보면 더 훨씬 롤러코스터인데 5년짜리로 끊어보면 그래도 막 $100 언저리에서 $400를 찍고 다시 $100, $150까지 갔다가 다시 $400를 넘었다가 요즘에 이제 300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40% 이상 까졌고 뭐 오늘도 더 까질지도 모르겠어요. 바닥이 어디냐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현대차를 비교하는 이유는 이제 안정성 안정성하면 현대차, 변동성하면 테슬라잖아요. 네. 그 두 그래서, 회사가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그 얘기하려고. 실제 자동차의 주행감도 그런가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테슬라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네.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안정성. 현대차는
근데 주주분들은 불만이시지. 왜냐면 언제 봐도 20만 원. 실적은 뭐 역대 최고라며. 왜 10년 전이랑 주가 왜 똑같은 건데? 맞아. 사람들 물어보고 지금 시가총액 50조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탑5 안에 들어가는 시가총액인데 실적이 보면 조금 아쉬워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은 뭘 보고 이거 한번 좀 펴주시고 뭘 보고 얘기할 거냐면 예. 시가총액이랑 매출액 영업이익 세 개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일 큰 회사, 자동차로 제일 큰 회사는 도요타입니다. 도요타가 매출액 40조를 좀 넘고요. 네. 1년 동안 현대차가 175조를 팔고 테슬라는 그거보다 조금 모질란 140조를 팝니다. 많이 파네. 테슬라가 테슬라도.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 많이 파네. 팔아요. 전기차 하나 팔아가지고 진짜 140조 많이 몇 개, 팝니다. 모델도 몇 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야, 모델 뭐 진짜 많이 3랑 파네. Y 두 개 팔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파는 거고요. 자동차에서 맞구나 야. 많이 팔고요. 영업이익 10조나 찍는 절대 작은 회사 아닙니다. 이익도 많이 나네. 네, 그쵸. 작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현대차가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더 큰데 현대차는 시가총액이 50조고 테슬라는 1,300조예요. 아 진짜 저건 정말 좀 그렇다. 여기서 이제 좀 이 빈정이 좀 상하죠. 그렇다 저건. 이제 뭐 도요타보다도 어떻게 보면 매출이 뭐 3배가 넘는 도요타보다도 한 4, 30이 한 3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자랑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보면은 뭐 영업이익률은 비슷한데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현대차는 0.3배, 매출액이 175조에 시총 50조, 테슬라는 9배. 그러니까 둘 사이의 배수를 생각해 보면 30배 정도의 예. 이제 고평가와 저평가의 갭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 테슬라 너무 과하다. 퍼가 이제 좀 정상화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얘기를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과한 거냐? 현대차가 너무한 거냐? 그렇죠. 그런 네. 거네. 오늘의 큰 주제는. 그렇죠. 둘 중에 누가 잘못인 거냐?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볼 건데 글씨가 짜글짜글해서 아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거의 안 보이실 거니까 소리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손익계산서 6년치를 한번 긁어와 봤는데 이제 상단에 있는 노란색 이제 행이 레비뉴 매출액이고요. 네. 하단에 있는 노란색 행이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그랬을 네. 때 이 추이를 한번 쭉 보세요. 매출액 추이를 보면 19년, 20년, 21년에는 22년까지 빠른 성장을 하다가 23년부터 매출액이 약간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24년에는 거의 제자리 걸음에 가까운 매출액을 그러네요. 찍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22년부터 약간 그 그쵸. 각도가 좀 누웠네요. 각도가 누웠는데 이걸 보면 조금 더 심각해요. 이 색깔 칠해진 거 제일 위에 보면 오토모티브 레비뉴라고 해서 자동차 판매한 수익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이제 앞에를 제가 빌리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47빌리언, 71빌리언, 23년에 82빌리언이었다가 예. 77빌리언으로 24년에 자동차 자체는 역행을 합니다. 아, 자동차는 역행했어요? 네, 덜 팔렸어요? 네, 덜 팔렸습니다. 실제로 덜 팔렸습니다. 24년에 역행했어요. 주가가 날아가긴 했지만 역행했습니다. 근데 총 매출액은 왜 늘었냐라고 물어보면 이 밑에 있는 에너지 제너레이션 앤 스토리지 그 에너지 관련된 매출액이 뭐예요? ESS 같은 거. ESS 충전 그 배터리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발전소 옆에 배터리를 달아놓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풍력 발전소나 이제 태양력 발전소는 예. 이제 그냥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니까 배터리를 달아서 이제 그걸 충전해 간헐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간헐성이 뒤에 나옵니다. 간헐성인데 어쨌든 그 ESS를 잘 파는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잘 파는 회사 중에 하나가 테슬라고요. 그게 매출액이 거의 이제 연에 거의 50%씩 성장을 이걸로 합니다. 많이 벌었네. 그걸로 일단 많이 메꿨고 그리고 이제 차를 많이 팔다 보니까 뭐 그 뒤에 이제 서비스 매출 예를 들어서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예. 즉 자율주행 매출액도 생기고 그리고 뭐 수리 매출 뭔가 이렇게 보증 매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서비스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로 매출액이 늘어난 거긴 한데 예. 생각해 보면 어쨌든 매출액은 줄고 있고 그 자동차 관련해서는 영업이익도 22년 이후에 줄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만 보여주시면 영업이익도 영업이익도 줄고. 22년에 13빌리언, 22년에 13빌리언, 23년에 8빌리언, 24년에 7빌리언 줄고 있어요. 22년이 완전 피크였지. 그때 예. 진짜 테슬라는 미쳤구나 막 할 때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보면 이거 잠깐 화면만 잠깐만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예. 오르는 주가는 손익계산서만 보면 오르는 회사가 아니에요. 오르는 회사가 아니고 고민이 생긴 회사처럼 예.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테슬라의 자동차 매출액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졌을까? 전기차 캐즘이라고 말하는 네. 뭐 그런 것들? 캐즘 때문이고요. 어. 그리고 더 큰 거는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요. 가격이 떨어졌어. 차량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 테슬라 8, 9천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아까 그 22년에는 예. 테슬라를 시가라고 불렀어요. 시가. 생선처럼 생선처럼. 야, 뭐 하면 8천만 원이야, 9천만 원이야, 뭐. 그때 달라. 지금 맞아. 5천대거든요. 예. 시가였어, 시가.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비쌌고, 요거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2022년, 23년, 24년 인도량이 130대, 180대까지 180만 대, 130만 대 이렇게 늘어나는데 요거를 차량 매출액으로 나눠 보면 대충 차량당 평균 가격이 나오거든요. 예. 그 시가 시절에 2022년에는 5만 1,000불이었어요. 지금은 4만 불입니다.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 많이 또 20% 이상 까졌죠. 예.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26%를 찍던 게 14%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떨어지니까 매출도 떨어지고 이익률도 떨어지고. 그렇죠. 똑같은 대수를 팔아도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이익률은 더 까지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테슬라는 이것만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22년, 23년에 차량 가격 떨어질 때 주가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8천만 원, 9천만 원 하던 게 6천에 판다고, 5천에 판다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적이 떨어질 게 분명하니까. 그러면은 현대차도 그런가? 네. 보면 요 밑에가 현대차거든요. 대충 보면은 이제 100만 원이니까 요 142조, 162조, 175조로 예. 현대차는 반대로 오늘 제가 현대차는 손익계 선수 자세히 안 보여드릴 건데 예. 왜냐면 뭐 좋아요 그냥. 현대차는 좋아서 안 보여드릴 좋아. 거야. 그냥 좋아요. 어. 왜 매출액이 쭉쭉쭉쭉 늘어나고 네. 매출 총이익률도 19% 20%로 좋아. 테슬라보다 네, 좋아요. 테슬라는 저기서 26에서 14로 떨어질 때 현대차는 20%대 매출 총이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수량으로 나눠봤던 차량 가격도 원래 3,600만 원 하던 게 3,800만 원, 4,200만 원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만 보면 어디에다 투자해야 돼? 현대차는 계속 비싼 모델로 바꿔가서 팔리는 거고. 네. 아니 근데 저거 약간 의문이 네. 테슬라가 처음에 네. 조금 잘 안 팔리기 시작했을 때 야 우리는 진짜 걱정 없어. 왜냐하면 네. 우리는 지금 되게 비싸게 팔고 있었거든.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맞아. 마진이 엄청 많았거든. 맞아. 그래서 가격 내리면 팔려. 걱정하지 마. 그게 테슬라의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을 내렸어요. 그럼 가격 내린 만큼 매출이 확 늘어야지. 매출이 생각보다 안 늘었네. 안 늘었어요. 아. 그런 거 보면 주가가 약간 좀 이제 이상하긴 하죠. 일단 이상하고. 내가 항상 제가 반전을 치는 거 아시니까 이 프로님 또 의심하고 계셔 지금. 너무 잘하다. 너무 잘하다. 벌써 얼굴에서 에이 또 그러고 또 그러나 할 거면서 막 약간 이러고 계신데 좀 따라가 주세요. 좀 따라가 줘. 괜찮아요. 딱하게 가지 말고. 쉽지 않아. 쉽게 쉽게 당하지 않아. 사람은 나 하나로 족합니다. 너무 나랑 비슷해. 사람이. 눈에서 벌써 에이 또 저러면서 또 아니라고 할 거면서 또 이상한 빌드업 한다. 에이.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현대차의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판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호재죠. 왜냐하면 고객한테 더 비싼 금액으로 팔아도 고객이 구매를 한다는 거니까 예. 당연히 호재고요. 근데 왜 가격이 올라갔을까? 현대차는 네. 왜 현대차는 가격이 올라갔을까? 믹스가 달라졌다. 그렇죠. 이거 한번 보시죠. 현대차 실적 발표 자료 보시면 뭐가 제일 많이 팔리냐면 SUV가 벌써 56%가 팔립니다. 소렌토, 투싼 이런 것들이 그 비중이 더 늘었네요. 계속 늘어요. 그냥 끊임없이 늘어요. 심지어 여기 제너시스가 지금 이제 5.6%거든요. 전체에서 전년도에 5.3%에서 이것도 5.6%로 늘었고 실제로 이 5.6% 안에 한 3%, 3.6% 정도는 또 GV8070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한 59.7%가 SUV야. 그러니까 똑같은 차급이어도 SUV는 가격이 더 비싸니까. 그렇죠. 일단 SUV가 잘 나가서 차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간다. 근데 옆에 보시면 친환경차 판매. 우리는 차를 여기 1000대니까 예. 420만 대, 410만 대 정도 파는데 예. 친환경 차는 69만 5천 대랑 75만 7천 대를 판다.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 차도 잘 팔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약간 함정이 조금 있어요. 함정이 뭐냐면 제일 밑에 보시면
EV가 제일 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EV가 6.4% 26만 9천 대에서 5.3% 21만 9천 대로 줄었네. 줄었어요. 저게 전기차일 텐데. 얘가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아하. 즉 요즘에 다 뭐 소렌토다 뭐다 다 하이브리드로 많이 팔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근데 순수 전기차 자체는 거의 50만 대가 까졌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여기서 느끼는 이제 변화는 차량 가격이 올라간 건 알겠다. 당신 고급화 모델도 잘 팔리고 SUV도 잘 팔리고 그건 알겠다. 예. 근데 전기차는 안 팔리네? 이게 일단 문제 인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 두 분은 전기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차. 이 사회의 주류가 될 것 같다. 아니다. 요 정도가 그냥 충분한 수준이다. 저는 주류가 되려면 아직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직 저는 멀었다? 개인적으로. 예. 불편할 것 같아요. 예, 약간. 네.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결국 100년 후면 전기차가 주류일까요? 100년. 결국은 되긴 된다. 결국은 결국은 몇 년, 된다. 몇 년. 그게 문제지. 4200년? 결국은 되긴 된다. 네. 근데 아직은 불편할 것 같다. 네. 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전체 차 중에 절반 이상의 비중을 넘어서는 시기가 몇 년쯤 걸릴 것 같으세요? 이건 그냥 뭐 정답은 없으니까. 없긴 없는데 예. 전기차가 잘 팔리다가 잘 안 팔리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써본 사람이 아유 전기차는 못 쓰겠어요. 네. 아니면 네. 얼리 어답터들까지는 사는데 네.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메스가 잘 아니야? 안 돼서 이 모양인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얼리 어답터까지는 다 샀는데 예. 그 다음 대중화까지 가기에는 첫째 불편한 점이 있고 예. 불편한 점은 인프라죠. 인프라와 가격이 비싸요. 어. 그러니까 비교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까지는 기름차를 타는데 예. 저는 테슬라 주주니까 테슬라 너무 타고 싶거든요. 예. 근데 제가 주행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계산기를 때려 보면 그냥 기름차에 기름값 내는 게 전기차보다 아직은 싸. 아, 많이 운행 거리가 짧으면 그렇죠. 근데 주행 거리가 제가 매일매일 타고 막 1년에 막 5만 킬로 타고 이러면 타면은 예. 장기차로 바꿀 것 같은데 일단 가격적인 문제가 제일 커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저는 오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캐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비중으로 소비자가 늘어나느냐라고 부르면 예. 처음에 이노베이터들은 이제 혁신가들 2.5%. 예. 지금 이제 마치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 500만 원짜리. 야, 500만 원이어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비전 프로 2가 나오겠지. 예. 그러면 이제 얼리 어답터가 들어올 겁니다. 한 13%, 한 300만 원 해도 사는 사람들. 저거는 예. 마케팅 용어입니다. 네. 비전 프로 5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 보고 저희 어머니는 골빈 놈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노베이터 가로치고 골빈 놈들. 그렇습니다. 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네. 물론 그러다가 이노베이터들도 이제 있지만. 절벽이 생기죠. 이제 300만 원으로 어필이 안 돼. 그렇죠. 비전 프로 2 300만 원 안 사실 거잖아요. 안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만 원이 되는 거지. 이제 아이폰보다 싸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주위에서 한두 놈씩 사기 시작해. 그러면 신기하게 쳐다본다. 그렇죠. 그 비중이 한 34%. 그리고 뒤에 이제 남들 다 샀을 때 마지막에 사람들도 한 34%. 그 사람들을 잡아야 결국은 전체 시장을 잡을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전기차가 어디 와 있냐 물어보면 예. 요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전 세계 자동차 우리 그러니까 트럭 빼고 예. 경량 자동차가 8,800만 대가 팔린대요. 예. 전 세계에. 그 중에 이제 EV, 그러니까 전기차랑 그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면 1,700만 대, 19.2% 정도 팔린대요. 아, 딱 저 빈대에 딱 들어가 있네요. 여기가 지금 15.7%니까 되게 여기 언저리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건 맞는데 중국에서는 이 전체 2,700만 대 중에 1,100만 대가 팔렸어요. 즉 35%. 지금 중국은 여기 와 있어. 지금 중국은 이미 왔고 예. 여기 이제 노란색이 이미 왔고 예. 중국 외의 국가는 여기 이제 캐즘에서 이제 절벽에 걸려 있는 거야. 근데 왜 안 넘어가냐? 왜 한 2년째 캐즘에 걸려 있냐라고 물어보면 얘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비싸. 배터리 팩이 비쌉니다. 왜 알죠? 뭐 비싸, 귀금속 비싸. 들어가고 막 하니까 예. 비싸죠. 근데 생각보다 그 배터리 팩이 이제 지금 이게 이제 킬로와트 시당 US 달러 얼마냐인데 19년에 $180였던 게 2024년에는
얼마에 115달러 정도 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전기차의 경제성이 기름차를 이길 수 있는 순간은 킬로와트 시당 100달러에 올 것이다라고 되게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계산기 굴렸을 때 전기차의 싸다. 경제성이 그러니까 차값은 비쌀 수 있으나 예. 평균적인 주행거리랑 기름값 포함해 보면 전기차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024년에 이제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15달러를 찍었다고 하는데 20%가 감소한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 많이 떨어졌어. 네. 예. 왜냐면 지금 차는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데 중국에서 그 광산을 무지하게 돌리니까 떨어졌어. 근데 25년에 한 번 더 떨어진대. 예. 그리고 결국은 한 2030년까지는 60달러 선까지는 갈 것 같대. 예. 그러면 차값이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죠. 예. 아마 테슬라는 앞으로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겠지. 예,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예. 노란색 사람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그 테슬라 정도 떨어지면 500만 원 할인한데, 어. 그러니까 4,000대로 살 수 있대 모델 Y를.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굳이 네. 좋을 것 같아요. 싸면 와인 하시지 뭐. 와인. 왜요? 전기차 왜 불탈 수도 있잖아요. 그 테슬라 멋지잖아요. 그 나이에 테슬라 타는 멋있어. 더 네. 멋지더라고 약간. 멋지다. 멋짐이 있다. 멋짐이 여전히. 있다. 여전히 멋짐이 있다. 그 멋짐은 네. 남들 안 탈 때 음. 이노베이터일 때 타야 멋짐이지.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남들 다 타는데 이제 쫄쫄 끌고 나오면 멋집니까? 근데 또 새롭게 생각해 보면 예. 남들 다 쓰는 아이폰도 아직도 멋져 보이는 거 보면 아니 그 남들 다 쓸 때 안 쓰면 진짜 없어 보여요. 어느 정도 맞춰가야지. 그건 그래. 예. 그래서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가격이 비슷하면 전기차의 경제성을 이길 수가 경제성도 그렇고 차도 더 빠르고 잘 나가 그리고 이 배터리가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예. 코너링도 더 좋대요. 그러니까 무게가 쏠려 있지 않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너무 많아. 근데 너무 네. 그 조용해서 네. 오히려 별의별 잡소리가 많이 들린다는데. 차가 그거는 너무 조용하다 보니 네. 시트 삐걱이는 소리, 네. 뭐 그 백미러 흔들리는 소리, 뭐 오히려 다 네. 들어온 됩니다. 그건 이제 최신 버전의 테슬라를 산 사람한테는 별로 안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그 조립 완성도가 계속 좋아져요. 좋아지고 있어요. 단차 없어요 이제. 단차 없어요 요즘에. 야 웬일이냐 테슬라가? 물세고 하던 테슬라가 그런 거 없습니다. 삐걱거리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소리 이제 자동차 회사 다 됐구나요. 풍절음도 맞고 요즘에 많이 좋아졌대요. 네. 저도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네. 회사님 네. 배터리 가격이 싸지면 테슬라 배터리만 싸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에브리 회사의 배터리 가격이 다 싸지면 이제부터는 계산기 두드려 보면 전기차가 오히려 더 싸고 좋네가 되는 순간 쿠쿠가 만들고요, 모나미가 만들고요, 전기차를 네. 뭐 다 만들 거예요. 아마 네. 계몽사에서도 전기차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 무슨 차별화가 있겠냐?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해를 받는 거는 테슬라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너도 나도 스마트폰 만든다고 아이폰 안 쓸 거냐.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테슬라. 네, 그리고 자동차가 핸드폰보다도 만들기가 쉽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을 태우고 돌아다녀야 되는 큰 기계니까. 그런데 말이죠, 네. 회사님. 네. 지금 전기차를 안 사는 많은 분들은 만약 전기차 괜찮네, 이제 그 괜찮아라고 할 때 그럼 나도 전기차 사자. 이면 벤츠 전기차, 아우디 전기차로 가지. 테슬라 전기차로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토요타 많은 전기차. 사람들의 생각인데, 예. 거의 이제 뒤에서 얘기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아마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예. 자율주행이 되냐 안 되냐가 전기차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똑같은 전기차인데 벤츠 전기차는 가죽도 있고 비싸고 고급스러운데 사실 벤츠가 고급스러운 이유는
예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그 엔진과 기계의 완성도잖아요. 예. 벤츠니까. 저기는 그래도 고장도 안 나고 출력도 좋고 그런 실내 때문에 고급스러운 거지. 그냥 그 별 모양이 예뻐서 그냥 고급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아마 전기차가 되면 얼마나 소프트웨어를 만듦새 있게 잘 만드냐, 자율주행을 돌렸을 때 얼마나 사고 확률이 낮냐, 그게 고급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트리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따라갈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운전할 때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해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다가 사고가 날 것 같아. 그걸 잘 생각해서 회피하고 가거나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뭐 뭔가 하나 터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중국산 태블릿을 쓸 거냐 아이패드를 쓸 거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예, 부드럽고 뭔가 정확도 높고 속도 빠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전 지금 테슬라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결론적으로 주주 보면 맞네, 주주 맞아. 그쵸. 주준 맞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현대차랑 비교해 봤을 때 그 전기차의 시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한 20% 정도 된다. 벌써 생각보다 높죠, 근데. 예. 전기차의 시장이 20% 된다라고 하는데 그 20%가 40%, 50% 되는 시점이 생각보단 빨리 올 거다. 왜? 배터리 가격이 생각보다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고 경제성이 이제 기름차는 계속 비싸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SUV 타니까. 근데 전기차는 이제 계속 싸지고 있거든요. 비싸짐과 싸짐이 크로스가 되면 결국은 사람들은 이제 전기차의 이점을 생각하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 생각할 거는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막 이 춘추 전국 시대였어. 도요타랑 현대차랑 벤츠랑 싸우고 있었는데 위에서 이제 흉노족이 땅을 침식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테슬라와 비아디라는 이름의 흉노족이 저 북쪽의 20%를 먹었어. 근데 우리는 이미 한 20개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예. 근데 한 3년 있으면 한 30% 40%를 먹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고급스럽고요. 우리는 차 비싸고요. 좋습니다라고 해봤자 우리가 팔 수 있는 땅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예. 시장의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매출 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결국 그 넘어온 흉노족의 그 북쪽 지방에 발을 걸치려면 예. EV 전기차를 내가 침식을 해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현대차 작년에 몇 대 팔았죠? 20만 대. 예. 전년도에 26만 대. 그러니까 50만 대가 줄어들 정도로 전기차의 어떤 힘을 빼고 있는, 물론 힘을 열심히 주고 계시긴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게 현대차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현대차가 만든 전기차는 경쟁력이 좀 떨어져요? 쟤도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좋대요.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예. 계속 이제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고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으로 누르면은 주차장에서 내 앞까지 오기도 하고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됐네 해보면 오늘부로 자동 주차 됩니다. 약간 이런 기능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감동시키는구나. 난 3년 전에 산 차인데 자동 주차가 된다고? 나 살 때는 그런 기능 없었는데 원래는 현대차는 그런 걸 150만 원, 200만 원 옵션 받고 판단 말이에요. 그게 자동차 회사의 그런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 어차피 카메라 다 달려 있고 여기서 연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업데이트가 그냥 숭숭숭숭 된다는 거죠. 그게 테슬라와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의 가장 큰 차이, 현재로서는 차이고 그게 만약에 자율주행 시대까지 간다. 그럼 그 격차가 무지막지하게 벌어지는 거죠. 자율주행까지 된대.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그렇다. 그래서 지금 진도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테슬라 실적 발표 자료 보면은 이런 거 나옵니다. 저희는 2023년 1분기 불과 8분기 전만 해도 38,500불 차 한 대 만드는데 요만큼 들었는데요. 저희 불과 8개 분기 만에 35,000불을 깼습니다. 즉 싸게 만드는 걸 제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테슬라.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 빠지는 것보다 차량 가격 빠지는 거를 더 잘한다라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그래서 엑셀 한번 보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테슬라가 차를 파는데 차 팔고 나는 것까지 다 했을 때 어디서 매출 나올 건데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로 보면
전기차는 지금 팔고 있어요. 100조 이상 팔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 이제 곧 된다고 하잖아요. 곧 돼요. 이미 뭐 팔고도 있지만 아직은 된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이제 4단계 자율주행이 된다. 레벨 4가 된다. 즉 사람이 핸들을 만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차가 된다. 예. 라고 된다고 한다면 어떤 매출이 발생하냐면 일단 대충 생각해봐도 요 정도 매출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독. 한 달에 99불. 현재 99불이에요. 예. 그리고 외부 라이선스. 이건 뭐냐면 이제 지금 테슬라 차량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흐르면 예를 들어 현대차가 열심히 개발하다가 나 안 되겠어. 자율주행 이거는 도저히 레벨 4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테슬라에 전화해. 예. 테슬라한테 이제 너네 자율주행 좀 우리 차에 좀 깔아줘. 그래서 얼마 받을게. 네, 그게 가능하고요. 그다음 플랫폼은 뭐냐면 스마트폰이랑 똑같습니다. 앱스토어. 아 여기서 앱 다운 왜냐면 받으려면 핸들을 안 잡고 운전하잖아. 뭐 하겠어. 예. 이 TV가 커요. 여기다 쿠팡도 깔고 뭐 아마존도 깔고 유튜브도 깔고 그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 왜 손이 노니까 예. 할 수 있는 거는 뭐 놀겠지. 게임도 예. 하고 예. 게임 사고 플랫폼 매출이 나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올해 6월부터 텍사스에서 시작한다는 로보택시. 예. 즉 운전수 없이 택시 운전을 하겠다. 놀 때 택시로 돌린다. 놀 때 택시로 돌린다. 그리고 사이버캡 택시 전용으로 핸들 없는 차. 이거 곧 나오거든요. 핸들 없는 차, 그냥 2인성 핸들 없는 차 열심히 팔겠다. 저기 로보택시랑 뭐가 달라요? 로보택시는 이제 그거예요. 모델 3, 모델 Y를 지상으로 보내는 거야. 예. 그러니까 둘 다 로보택시인데 로보택시는 서비스명인 거고 예.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모델 3, 모델 Y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진우 씨의 모델 3를 우리 여기에 플랫폼에 등록하시면 로보택시가 되는 놀고 거고. 있을 때 로보택시 되는 거고 예. 네. 사이버캡은 그냥 차예요. 이거 전용으로 나온 차. 로보택시 전용으로 나온 차. 아 전용 택시 택시인데 모델. 택시 모델이다. 운전석이 없는 택시. 아. 브레이크도 없고 핸들도 없어요. 아. 아 어차피 자율차니까 네, 그냥 그러니까 2인승이에요. 아. 손님만 태우는 거. 손님만 2명.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 내비 택시 타듯이 나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거야 하면 차가 이 앞으로 와서 문 열리면 타고 도착하면 내리고. 택시로만 쓸 수 있는 차. 그렇죠. 이것도 많이 팔 겁니다. 네. 열심히 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풀 셀프 드라이빙 하나만 완성돼도 다양한 카테고리의 매출이 가능하고요. 오. 그리고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에너지 매출, ESS 이거는 앞으로도 갈 거고, 오티머스 이거는 진짜 예측이 어려운데 예. 이게 되게 파워풀하죠. 예. 그럼 얘가 만약에 다 됐을 때 이게 이제 예상 가능한 얼마나 매출이 올라갈 거냐. 그렇지, 이게 드래곤볼 모으듯이 아. 얘네 다 모으면은 그럼 이 회사 매출 얼마 되는 거야? 그게 이 회사의 기업 가치 핵심일 겁니다. 보죠. 얼마나 될까? 하나씩 볼게요. 전혀 모르겠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곁다리로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자료에 항상 들어 있는 자료인데 예. 요즘에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인해서 이제 그 버전 12 이후에 주행 마일리지가 무지하게 쌓이고 있다. 즉 우리는 그 경험치가 자율주행 경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자율주행 완성도가 제일 높고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서 요 예. 장표는 매 분기마다 한 주씩 업데이트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자율주행 무서워하지 마라. 오토파일럿을 할 경우에 원래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대충 한 이제 이 빌리언 밑에가 밀리언이잖아요. 예. 100만 밀리언 내지 50만 밀리언에 한 번씩 사고가 나는데 미국에서는 예. 오토파일럿을 킨 자동차 같은 경우는 19년, 20년, 21년, 23년 봐봐라. 지금 600만 마일을 찍어도 그때 한 번 사고 난다. 즉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미 더 6배, 안전하다. 7배 정도 안전하다. 그리고 얘는 계속 올라갈 거다. 요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자율주행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거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예. 저거는 사람이 운전 안 해도 될 만한 곳에서만 저걸 키기 때문 아니에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 네, 다 포함일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아마 같은 환경에서 저렇게 사고율이 나오는 게 아닌데 네. 아니면 저렇게 근데 비교하면 안 그게 되죠. 양적으로 많은 이 마일이 이렇게 수억만 마일, 수십억 마일이 쌓이면은 그걸 구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그렇잖아요. 이제 양이 많이 쌓이면 결론적으로 비슷해져요, 둘이. 예, 그래서 아마 오토파일럿을 저 고속도로에만 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오토파일럿 플러스 FSD 포함일 거예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포함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아마 크게
네. 오류는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인정합니다. 숫자 한번 보시죠. 네. 자율주행 하게 되면은 매출이 얼마가 나올 거냐? 좀 복잡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율주행이 되려면 매출액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그 테슬라를 많이 팔아야 돼요. 테슬라가 지금 180만 대 정도 1년에 팔리거든요. 많이 팔리는데 네. 대충 보수적으로 한 10%씩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보수적으로 더 팔릴 예,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누적으로 600만 대, 800만 대, 1000만 대 이제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는 좀 더 많아지겠죠. 그렇겠죠. 예, 누적으로. 당연히. 예. 예. 그럼 그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한 침투율 FSD를 몇 % 정도 돈 내고 가입할 거냐. 이미 미국에선 10% 이상 가입했대요. 예. 그 가입률이 만약에 자율주행이 되면 한 절반까지는 하겠지. 음흠. 여러분들은 만약에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의향이 있으세요? 두 분은 출퇴근을 차로 하세요? 네. 네. 얼마 내면은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 한 달에 얼마 내실 겁니까? 30만 원. 그러니까 그 정도 완전 자율주행이라면 손 할만할 한 것 번 같아. 안 대고 한 번만. 핸드폰 보고 차 안에서 그럼 할만하지. 차를 30만 원. 잘 수도 있네. 잘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그럼 할만하죠. 3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꺼이. 기꺼이 하죠. 기꺼이. 기꺼이 하죠. 완전 운전사를 두는 것보다 싼 거 아닙니까? 그럼요. 기꺼이.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할만하지. 그러니까 쓸 수도 있을 보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정하에 전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지금은 99달러니까 환율로 하면 14만 원 정도인데 아마 중간에 좀 싸질 겁니다. 경쟁이 붙고 막 중국 애들 막 하고 해서 좀 싸질 텐데 어느 정도 독점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격을 다시 올릴 거예요.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20만 원, 30만 원 수준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차를 많이 팔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FSD를 가입하고 예. 그 다음에 현대차나 GM차나 이런 차들이 라이센스 해가지고 이제 FSD를 또 들어오고 좀 사갖고 가는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치면은 어. 그러면 대충 땡 때려보면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거는 정말 뇌피셜이지만 예. 만약에 정말 그 잘 일론 됐다. 머스크가 얘기한 스케줄대로 나온다. 그럼 못해도 2029년에 1,500만 대는 돌아다니겠지. 예. 그게 제 가정이고요. 예. 좀 싸게 해서 그래 14만 원, 월에 14만 원 하자. 그러면 연간 매출액이 25조 정도 나옵니다. 근데 25조가 무시 못할 게 뭐냐면 예. 구독료예요. 재료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수익. 그렇죠. 이게 거의 그냥 그대로 영업이익에 꽂힌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지금 테슬라가 2024년에 영업이익이 10조였거든요. 대충 해봐도 지금 영업이익의 2배 반 정도 되는 숫자가 꽂힐 정도로 FSD는 임팩이 크다. 그리고 불과 지금 1,500만 대잖아요. 예. 전 세계 자동차가 몇 대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15억 대. 총 다 하면. 그러면 1,500만 대 돌아다니면 대충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의 1% 정도 자율주행 굴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인즉슨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시작이다. 시작인 거죠. 만약에 10%를 먹으면 이게 25조가 아니라 250조가 돼요. 그래도 저렇게 가정해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영업이익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2배 정도 되는 거면 아까 전에 PER이 한 120 몇 배였잖아요. 네네네. 그럼 한 60 몇 배 정도가 된다는 뜻인데. 그럴 수 있죠. 저게 그럴 수 만약 있죠. 실현된다면. 그렇죠. 저게 실현되고 나서 무슨 성장이 더 있길래 60을 주죠? 현대차 PER 가져와야지. 60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1,500만 대를 굴리고 있잖아요. 남은 15억 대가 있어. 지금은 가능성을 알 수가 없는데. 이걸로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그치. 아직은 너무 그 비중이 작으니까. I'm still hungry. 나 아직 15억 대가 남았어. 갈 시장이. 그러니까 배수 높게 줘야죠. 더 높게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주행도 못해. 그런 가정이지. 아무도 자율주행 못하는데 각국에서는 테슬라만 돌아다니는데도 다 허가해줘. 그러면 지금 테슬라 주가는 10배 돼야 되고요. 예, 그런다는 중국까지 그런 있어도 가정이잖아요. 예. 중국이 자율주행하고 독일이 자율주행하고 해도 어쨌든 한 회사가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예. 나눠 가져야 돼요. 근데 아이폰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15% 20% 먹어도 전 세계 시총 1위 할 정도로 되게 파워풀하잖아요. 예. 아마 자율주행도 전 세계에서 15% 20%만 먹어도 굉장히 큰 기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 없는 수익이 따박따박 꽂히는 거니까. 구독료가 뭐 100조씩 꽂히게 되면 예.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에 되는 기업이 그냥 뚝 하고 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파워풀합니다, 일단. 그런데 테슬라만 가능한 자율주행일 것이다는 가정. 그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경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도 할 거고 하지만 품질의 차이가 있을 거다. 품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AI잖아요. 예. AI는 결국 데이터 싸움인데 양질의 데이터를 누가 제일 많이 입수했느냐 싸움. 결국 완성도는 중국 테슬라죠. 테슬라하고 중국인데 중국은 중국 안에서만 돌잖아요. 물론 해외 열심히 나가긴 하겠지만 예. 중국이 해외에서 데이터를 많이 쌓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가 타겠어 중국 자율주행. 누군 타겠지만 예,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이제 물론 되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맞고 시장은 언제 내년이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긴 올 거고 오게 된다면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 테슬라가 제일 유리한 입지에 있을 건 명확하다. 결국은 이 구독 매출이 시나리오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율주행이 그 예상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쓸 거냐 안 쓸 거냐. 근데 두 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완성만 되면은 3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완성만 되면. 동의. 그건 동의. 근데 이제 그게 동의. 법적인 문제, 진짜 완성이 될 거냐의 문제. 지금처럼 살짝 고속도로는 되는데 여기는 안 돼. 뭐 이러면 그러니까 그 써야 돼 말아야 차 안에서 자도되는 수준이면 근데 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돼. 그게 지금은 무슨 안 의미가 지금은 있을까? 안 돼. 지금은 안 되고 레벨 4가 되면은 레벨 4나 5가 되면 손 이제 안 잡았고 안 봐도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해보나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몇 년도인지는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만들겠지만 그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만들 거냐라고 물어보면 테슬라가 현재로서는 입지적으로 제일 유리하다. 뭐 그렇게든 평가하긴 뭐 저도 하더군요. 네. 성공하면 테슬라가 성공할 제일 네. 먼저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인공지능 나온 거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성공했죠 하면 챗 GPT가 제일 성공했죠. 네.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어떤 게 성능이 제일 좋아 그러면 챗 GPT요라고 말할 수 없죠. 1년이면 벌써 이게 다 기술이 섞여 버리는 거니. 네. 네. 테슬라가 제일 먼저 레벨 5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게 공유되면서 네. 다른 자동차들도 갖게 되는 데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거고 다른 자동차들은 못 갖는데 테슬라만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있다면 네. 각국 정부가 허가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고민스러운 게 네. 금방 따라올 거냐, 마치 긱시크처럼 그렇습니다. 금방 따라올 거냐. 네. 그거는 이제 기술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제 생각은 긱시크는 GPT로부터 약간 빨대를 꽂은 게 있다라고 뭐 하잖아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행 데이터를 빨대 꽂을 수 있는, 그러니까 LLM이 아니니까 대화형 챗봇이 아니니까 빨대 꽂을 수 있냐라고 보면 그건 좀 아닐 것 같다. 테슬라만 갖고 있는 데이터의 이미지 힘을 데이터를 어떻게 빨대 믿어라? 꽂냐 달려보기 전에는 모르는 건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 사업 모델 많습니다. 그 다음 플랫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 FSD 하면은 다 놀 거 아니야. 거기서 TV 보고 게임 보고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게임하면 결제해야지. 그 사람들이 다 결제할 거다. 아. 근데 그거 게임을 아이폰으로 하지는 않을까요? 차에 탔는데 아이패드로 하든. 차에 탔는데 여기 30인치 화면이 있는데 요거 보고 하실 거예요? 아니 차가 자율주행이 되면 그거에서. 이미 차에다 삼성 TV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근데 블루투스 연결해서 이미 한다. 뒷좌석에 에이스 그쵸. 침대 하나 깔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그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그건 먼 미래의 일이긴 한데 이제 예. 화면이 이제 쫙 펼쳐지면서 이 핸들로 레이싱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야, 그럼 그거 해야지. 뭔가 이렇게 뭔가 그 전용 앱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차 안에 딱 아, 그럴 수 있. 있어. 그 환경을 이용한 최적의 그렇지. 최적의 엔터테이닝 썸씽. 하기에 굳이 그런 큰 화면도 있고. 앞에 자동차 유리를 바로 화면으로 쓰는 거랑 그렇지. 여기다 이렇게 그렇지. LG TV 하나 갖다가 방금 그거 아니지, 다르다. 아니지. 아니면 핸들에서 이렇게 조이스틱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스틱이 된다든지 뭐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짤 수 있어요. 그래. 인정. 그렇지. 네, 그 그런 시간 거. 그냥 두지 않겠지. 예, 그런 거 안 졌는데 우리 거 볼 건데 거기서 수수료 안 받을 거야? 예? 받지. 그거 보면은 한번 이거 보여주시면 봐요. 엔터테인먼트 생산성도 뭐든 쓸 수 있어요. 그런 예? 거 보면 분명히 결제할 거다. 1인당 거의 뭐 아마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1인당 한 객단가 따지면 300만 원 수준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만 원 수준까지는 1인당 누군 결제를 할 거다. 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예. 그러면 수수료를 곱해보면 여기서도 이제 비용 안 나오는 수수료 그냥 마진으로 한 6조 정도 나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1,500만 대 1대의 가정이니까 이게 또 1억대가 되고 2억대가 되면 이것도
굉장히 무시 못한 수준의 수익이 가능할 거다. 네. 애플 주가가 높은 게 이것 때문 아닙니까? 네, 가능할 거다. 하나 더 택시. 하나 더. 택시? 택시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차를 많이 팔았잖아요. 테슬라를. 예, 예. 지금 네, 1,800만 대 29년에 팔았단 말입니다. 이 중에 이제 전체는 다 아닐 거고 안 쓰는 사람, 저처럼 주말에만 차 쓰는 사람들은 예. 주중에 길로 내보내겠지. 예. 나가서 돈 벌어와라. 나가서 돈 벌어 와라. 놀면 뭐하냐 주차장에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로보택시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올 거고 또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사이버카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200만 대, 300만 대 생산한다고 했는데 보수적으로 뭐 한 40, 80만 대 정도 생산한다고 치면은 네. 어쨌든 29년까지 현재 그냥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스케줄만 보더라도 몇백만 대 정도는 돌아다닐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허락해 줘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트럼프 형이 해결해 줄 거니까 트럼프 형이 해결해 주면 300만 대 돌아다닐 거고 그러면 한 대당 한 9만 마일 탄다고 치면은 이래저래 결제 금액이 58조 정도 나올 거다. 이게? 예, 58 거기다가 우리는 택시비가. 택시비가. 우리는 수수료만 받으면 되니까. 우리는 수수료 20% 야, 받아서 이것만 해도 11조라고요? 이거 11조. 그러니까 300만 대만 돌아다녀도. 와. 300만 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훨씬 더 돌아다니게 할 수 있죠. 택시가 300만 대가 돌아다니면 음. 자동차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워낙 커가지고 300만 대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한국은 300만 대는 뭐 엄청 큰 거지만, 네. 예, 훨씬 몇 천만 대도 충분히 미국 안에서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예? 사야 되나? 뭐 영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고 싶네. 예, 또. 희망회를 열심히 돌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만 한 게 사이버캡 지금 열심히 만들어서 팔 거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할 거라고 하는데 차를 4천만 원짜리를 만들어요. 분양을 놓는 거야.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처럼. 사십시오. 4억 있으세요? 10대 사세요. 그렇지. 이걸로 고정 수익 몇 천만 원씩 1년에 따박따박 얻어갈 수 있습니다. 빌딩 사듯이. 잘 팔리겠죠. 잘 팔리겠죠. 원래 그렇게 팔려고 하는 거죠. 잘 원래. 팔리겠죠. 그렇게 판다고 지금 이것도 대충 테슬라 잡아도 한 4조. 사실은 이게 생산량만 받쳐주면은 10조 이상 팔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팔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몇 조, 자동차만 하더라도 대충 보면 여기 22조, 25조, 6조, 뭐 11조 이건 뭐 얼마야? 다 합쳐보면 한 4, 50조 정도의 매출. 거기다가 대부분 비용 없는 수수료 매출 기준으로. 요 시나리오는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그렇죠. 제가 100% 내피셜 아니고 다 나름 다 여기 테슬라의 있는, 주장. 여기 있는 변수들은 테슬라의 주장, 시장 조사 자료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채워줬습니다. 100% 내피셜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9년에 5년 후에요. 다 우리 5, 6, 7, 8, 9니까 5년 후에 대충 요 정도 수익은 가능할 수도 있다. 회사의 설명대로 하면 그렇죠. 회사의 설명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는 거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에너지도 무시 못합니다. 에너지도 무시 못하는 게 예. 에너지 사업. 예. 에너지 잘 나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원래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설치 용량이 24년에 31기가와트시를 만들었어요. 스토리지 판 거죠? 네, 스토리지 판 거예요. 기가와트시 이제 31기가와트시를 팔았는데 네. 전년도엔 14기가와트시를 팔았고 매출액이 1년에 54%, 67%가 성장을 했어요. 예. 거의 뭐 1.5배씩 따박따박 크고 있고 아마 뒤에도 뭐 50%가 뭐 영원히 크면 사실은 이제 뭐 엄청 크니까 좀 제가 비율을 좀 죽였고 예. 이러나 저러나 설치 용량 한 100기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500기가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 500은 제가 볼 때 500기가면은 전 세계 ESS 수요를 넘어서 가지고 그건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대충 ESS 시장이 1년에 23% 큰다고 추정은 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배터리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 만들어요. 다 만드는데 이것도 소프트웨어가 또 은근히 또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전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내고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것도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테슬라가 또 잘하는 이유가 그래서 또 있어요. LG, 뭐 삼성, SDI 이런 다 해요. 데서는 배틀만 중국도 하고 한국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못할 거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요하니까. 그 회사도 다 다 하는데, 하지만 이제 ESS는 대부분 정부 사업이란 말이죠. 예. 정부 사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레퍼런스예요. 과거에 그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 했는데 레퍼런스도 있고요. 예.
국적이 어디냐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국적 중요하죠. 미국은 뭐 많이 먹을 텐데. 미국은 뭐 신뢰성이 있으니까. 또 다른 나라는 또 각 나라 걸 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레퍼런스와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테슬라 관계는 2%가 예언합니다. 2년 못 갑니다. 그럴 수 있죠. 두 사람 성격이 똑같아가지고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대판 한 10번쯤 싸웠을 거야. 그럼 그 머스크가 트럼프의 뒤통수를 치고 내가 앞으로 대선 주자다. 이제 뭐든 라고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둘 다 아쉬울 게 없어서 근데 아쉬울 게 없는 두 사람이 성격이 같으면 반드시 싸웁니다.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매우 아쉬운 상황이고 예. 왜 아쉽냐면 결국은 지금 ESS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다 정부에서 무지막지하게 밀어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자율주행도 완성했고 이미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싸울 수도 있겠지. 오케이. 네. 그것도 네. 예. 그래서 보면은 ESS 지금 보면 이건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그러네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뜨겁잖아요. 예. 그럼 온도 놀라고 지금 아마 뭐 트럼프는 좀 싫어하겠지만 유럽을 포함해서 지금 다 탄소 저감하라고 난리란 말이야. 예.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라 물어보면은 당연히 소형 원자로도 할 건데 예. 태양광 풍력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계속 싸지니까 얘가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앞으로 빨라진다고 보면 ESS는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얘 무시 못합니다. 물론 영업이익 제가 5조도 무시 못할 숫자지만 얘도 무시 못하는 숫자고요. 마지막으로 로봇. 나 저게 변수야. 로봇은 좀 변수야? 이거는 테슬라 숏을 못 치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도대체. 저는 모르겠어. 참고로 로봇은 2029년까지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숫자를 못 보여줄 겁니다. 솔직히 이거는 전혀 예상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예상 안 되죠. 근데 예상 안 되는데 그래도 테슬라 옵티머스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이게 로봇의 핵심은 일단 기계 장치이기도 한데 예. 두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소프트웨어. 두뇌가 중요한 두뇌를 뭘 보고 하냐면 결국은 비전 인식해서 의사 결정하는 거란 말이다. 네. 비전 인식해서 그러니까 화면 보고 의사 결정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자율주행이잖아요. 테슬라가 결이 맞아. 결국 또 FSD랑 또 그 로봇이랑 결이 또 맞아. 아. 그러니까 야 여기 해서 화면 보고 인식했더니 잘 되네. 그러면 로봇도 그 두뇌를 같이 가져갈 거란 말입니다. 예, 물론 예. 같지는 않겠. 주행 데이터랑 일상생활이랑 같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런 거 보면 예측은 잘 안 되는데 네. 잘할 건 같아요. 왜냐면 예. 소프트웨어 잘하고 기계 둘 다 잘해야 되는데 둘 다 잘하니까 잘하는 거 보면 영업이익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6년에는 한 달에 10,000대씩 생산한다고 하고 하반기쯤부터 장기적으로 3년 안에 50만 대 연에 50만 대 생산한다고 했는데 예. 그것만 해도 대충 그냥 판매 단가 4천만 원만 때려도 조금 할인한다고 쳐도 이제 18조에 3조 정도 나오는데 얘는 앞으로 훨씬 커야 돼요. 이거는 그냥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되면. 진짜 커지는 시장이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다 모아볼게요. 모아봐요. 다 모아봐. 다 모아볼게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거 가지고 미쳤어. 제가 드래곤볼 몇 개지 지금 7개인가 7개 예? 공교롭게도 7줄인데 지금 모았어요. 지금 모아 보면 결국은 그렇게 놀랄 수준은 아닙니다. 참고로 그게 무슨 네. 말이냐면 조금 보수적으로 한 느낌도 좀 있는 게 예? 이제 제가 좀 좀 억누르는 느낌도 있어요. 어쨌든 2029년 기준 제가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프로젝션한 모든 사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끊어 보면 예. 2029년에 309조의 매출과 영업이익 66조 정도 나오는데 그래봤자 지금의 도요타 정도입니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엄청난 대기업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것만 보면 엄청나게 큰 대기업 아니에요. 예. 근데 기업 가치를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예. 제가 옆에다 이제 그냥 배수? 이거 100% 제 뇌피셜입니다. 예. 배수를 얹었어요. 배수를 얹다 영업이익에다 배수를 얹어서 예. 이 사업만 독립적으로 판매할 경우 기업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 배수를 어느 정도 주는 게 적당할 거냐? 네, 그거를 그냥 제 뇌피셜로 얹었습니다. 네. 전기차는 한 어차피 20배 정도? 안정화되면은 많이 안 클 거다라고 생각해서 20배 매겼고요. 풀셀프 드라이빙은 1,500만 대잖아요. 1억 대 이상 가야 되니까 아마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예. 얘는 높게 얹었고요. 소프트웨어니까 좀 높게 주자. 그렇죠. 소프트웨어 그거 또 높게 주자. 그리고 하드웨어 하는 사이버캡이나 에너지 사업은 좀 적당히 좀 낮게 겸손하게 주자. 주자.
그리고 로봇은 에라 모르겠다 100배 주자. 요건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거는 200배 줘도 되고 300배 줘도 되지만 예. 어차피 2029년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초입일 거예요. 전체 사업 구조로 봤을 때 초입일 거야. 초입이고 만약에 그 테슬라가 로봇을 1등하고 있으면 에라 100배, 200배도 된다. 하지만 지금은 예측 안 되니까 100배만 주자. 예. 다 합쳐보면 한 3천조 정도 나옵니다. 40배 정도, 40 몇 배 정도 되고. 예, 그렇죠. 전체 구조로 보면 40 몇 배 정도 돼서 3천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구수를 다 모아봤어요. 7가지 구수를 열심히 모아서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기업 가치도 그냥 거의 뭐 뇌피셜이 반 이상이지만 예. 뇌피셜로 모아봤을 때 한 3천조 정도 찍을 수 있대요. 지금 주가에서 시총이 얼마죠? 지금 한 1,300조 정도 돼요. 지금 1,300조인데 네. 그러니까 저게 다 이루어져고 100배도 먹고 해도 3천조 원인데 네.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 주가가 1,300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약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미 이 시나리오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이 막 130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분명히 얘네가 자율주행으로 먹을 거야. 분명히 뭐 플랫폼 수익하고 로보택시 어느 정도 먹을 거야. 네.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매우 들어가 있죠. 그게 지금 그래서 주가에 지금 이미. 주가가 떨어지는 건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냥 지금 주가 떨어지는 거는 그냥 그 동안에 올라갔던 고평가가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하입을 굉장히 세게 먹어서 400불 막 미친 듯이 막 2,000조 넘어까지 막 가다가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아직 로봇도 조금 먼 미래고 풀 셀프 드라이빙도 가능성은 높지만 또 언제 될지 모르고 약간 이제 침착하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달린 것 같은데 이참에 좀 분위기 안 좋을 때 한번 꺾고 들어가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되면 지금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예를 들어 5년 후에 3천조가 되면 굉장히 큰 회사인 건 맞지만 연평균 수익률 18%예요. 사실 그 엄청 변동성이 큰 주식인 거 감안해 보면은 아주 매력적인 수익률은 아니죠. 근데 저기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 안 되면 네. 플랫폼도 망가지고 로보택시도 안 되고 그쵸. 사이버캡도 안 되고 그렇죠. 로봇 판매도 뭐 그저 그렇고 그렇죠. 그냥 현대차 되는 거네. 뭐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현대차는 너무 멀어요. 저거 안 되면- 50조랑은 너무 안 되면 현대차보다 더 안 좋아. 그거 돼야 돼. 예. 풀 셀프 드라이빙 예. 플랫 셀피 드라이빙이.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아예 제로인 제품이 아니라 이미 뭐 다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제일 큰 고민은 그 자율주행이라는 게 굉장히 정부 규제적인 비즈니스여서 네. 물론 미국은 테슬라가 먹을 것 같아요. 기술력도 뭐 자타공인 제일 앞서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게 다른 나라에도 모두 다 그게 될까? 미국은 먹는다고 쳐. 네. 근데 아시아도 다 먹을까? 뭐 남미도 다 먹을까?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텐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규제 리스크를 뚫을 수 있을까 과연. 그렇죠. 그게 고민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 절반 이상을 지금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전기차의 60% 정도를 예. 중국에서 팔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 FSD 들어갔잖아요. 훅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거 감안해 보면 모르겠어요. 낙관적인 기대로 하면은 기술력으로 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예. 부정적인 전망으로 보면 이거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술 우위의 시장인 거는 맞을 예, 것 같아요. 예,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제가 보수적인 관점이고 만약에 진짜로 이 숫자가 나오면 진짜 잘은 모르겠는데 진짜 29년에 매출 300조에 66조 계획대로 나오고 딱딱 됐어 그냥 막 딱딱 떨어져. 옵티머스 우리 집에 있고 막 이프로님 막 자면서 출근하고 30만 원 써. 2029년에 하면서 그러면 했다 치자. 토탈 배수를 45배를 받을 리가 없어 사실은. 그때 예, 하면 진짜 그러면 진짜 우리 집에 옵티머스 있고 잠자면서 출근하고 이러면 45배일 리가 없어요 사실은. 100배 이상 가지. 예, 왜냐면 이제 뒤에 열려 있는 15억대의 차량이 있고 우리 집에 한 대씩 옵티머스 아버님 집에 옵티머스 한 대씩 놔드려야겠어요 하면은 그러면은 그러면 좋아요. 반대로 네. 생각해서 네.
테슬라가 망가질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계획대로 하나도 안 돼. 도대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율주행이라는 게 뭐가 안 되면 이게 자율주행이 개발이 제대로 안 됐어. 그게 물론 많이 앞서갔지. 근데 이거는 99.99점을 맞아야지. 99점만 맞아서는 안 되는 게임이라서 그게 이제 제일 앞서간다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나 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데 레벨 4 이상이 상용화되는데 예를 들어 한 10년 이상 걸린다. 그럼 되나보다 했는데 안 되고 되나보다 했는데 안 돼. 재앙이네. 그럼 재앙이네. 그럼 뒤에가 줄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되면 그럼 지금보다 3배 오르는데 네. 저게 되는 순간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망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차라리 도요타나 이런 회사에 숏을 치는 게 숏을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테슬라 지금 사서 3배 먹는 거보다 네. 다른 회사 숏 쳐서 3배 먹는 게 훨씬 다른 회사라고 그렇게 막 순식간에 망하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도요타 사장이다 이러면은 테슬라에 전화할 거예요. 해다가 안 되면 미안한데 우리 차에 FSD 좀 깔아줄래? 그러면 자동차는 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라고 그렇게 순식간에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로보택시는 하면 안 돼. 뭐 다 안 되는 걸로. 그 뭐 어느 정도 협업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걸 모르겠어. 얼마나 빨리 풀 셀프 드라이빙이 올까 과연. 그렇죠. 결국은 이제 다 모아 보면 이제 엄청 큰 건 알겠다. 요즘 AI가 발달하는 거 보면 뭐 좀 갑자기 빨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계속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뭐 6개월, 뭐 3개월 후에 또 새로운 모델, 2개월 후에 새로운 모델을 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제 몰라요. 그 엔드 투 엔드 방식의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그 두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우리 LLM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가 왜 이랬는지 그 안에서 하는 거 뭔진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무지막지하게 때려넣으면 갑자기 똑똑해지더라 이러잖아요. 요즘 AI를 통한 그 무슨 투자 옛날에 로보 어드바이저 뭐 이런 건 왜 이걸 추천해 나왔는데 요즘은 야 지금은 사야 될 때야. 그럼 왜 사야 돼? 그럼 나도 몰라. 그건 그러니까요.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사자. 결론적으로 보면 사자. 결론적으로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 롱이냐 숏이냐 물어보면 저는 뭐 어차피 위로는 포텐셜이 있다. 믿음으로 가는 거고 내려가더라도 시기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AI 속성을 생각해 보면 데이터 수집과 차량 보급 대수와 이 공장의 완성도와 이런 거 감안해 보면 만약에 정말 전기차 시장이 50% 이상 갈 거고 자율주행 시장 언젠가 온다고 보면 시기의 문제일 뿐 그 시기에 제일 먼저는 물론 일론 머스크가 그 사이에 뭐 이렇게 감옥을 가거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저 지금 테슬라 주가. 아니, 근데 저는 뭐 가능성 있을 것 같고 테슬라가 해낼 것 같은데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테슬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투자자 했다면 다른 자동차 회사와의 차별성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있을 거냐, 얼마나 있을 거냐. 그건 아마 듯해요.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댓글로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해주시겠죠. 구독자분들께 도대체 테슬라는 뭐가 다르냐 그 얘기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얘기는 하더라고. 테슬라를 타는 분들은 그냥 우리 옛날에 휴대폰 우리 옴니아 쓰고 있을 때 애플 나왔을 때 그게 너는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거냐? 야 그런 느낌 정도의 차이가 많이 크기는 크다고 하더라고요. 크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분야에 크대요. 있어서 어쨌든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무리해 보면 제가 현대차를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한 이유가 요거 제일 먼저 보면 저 테슬라는 왜 기술도 개발자라고 로봇도 잘하고 왜 다 잘하는 거냐? 그게 궁금해서 조금 더 살펴보다 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테슬라는 이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 뭐냐면 주식 기준 보상이에요. 스톡 옵션을 한 2조 원어치 이상을 매년 주는 회사입니다. 2조 원, 3조 원 수준을 맨날 줘요. 근데 이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현금 나가는 게 없어요. 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으로 잡히는데 어차피 신주 발행해서 띄어서 주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 돈 나가는 게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상한 비용인데 캐시는 안 나가요. 네네.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막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기대 수익이 높아져요. 내가 100불에 받았지만 500불에 내가 처분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죠. 왜? 나 이걸로 50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왜 안 되냐? 지금 현대차 재무제표 보시면
이건 임원 경영진에 대해서긴 한데 예. 주식 기준 보상이 1억 5,500입니다. 1억이에요. 1억 원? 1조 아니고 1억입니다. 아이고야. 왜 그러냐? 주가 그래프 봤잖아요. 10년 동안 평행하니까 스톡 옵션 줘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현재 주가로 줄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동기부여 측면에서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보면 거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건 현대차인데. 현대차 주주서한, 그러니까 현대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 메시지로 주주서한이 뜹니다. 예. 이 호세 문호즈라는 분이 아마 넘버 3인 것 같아요. 현대차 사장. 네. 이분이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실적 보고서도 봤는데 현대차 우리 굉장히 잘 팔고 있고요. 앞으로 투자 많이 할 거 있고요. 현대차 진짜 잘하고는 있어요. 매출 솔직히. 성장은 3% 늘어날 거고요. 앞으로 전기차도 많이 200만 대 팔 거고요. 예. 뭐 이런저런 회사도 인수해서 잘할 겁니다. 이렇게 예약을 해놨는데 예. 제가 전반적으로 현대차를 포함해서 국내 회사 실적 보고 자료를 보면 예.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너무 현재랑 과거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우가 잘 없. 그러니까 꼴은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 전기차 우리 뭐 200만 대 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24년에 현대차가 전기차 역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00만 대를 팔기 위해서는 왜 역행했고 앞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200만 대를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그 주주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 얘기 없이 우리는 열심히 신기종을 만들어서 200만 대를 팔겠다. 즉 아까 제가 테슬라한테 보여줬던 뭔가 그 주행 마일리지라든지 예. 뭐 어떤 사고율이라든지 결국은 주주가 보고 싶은 핵심 지표는 없이 보통 선언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그 회사의 의도를 알기가 어려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프로젝션을 만들었던 이유는 예. 테슬라는 실적 보고든 일론 머스크의 말이든 의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저희 내년에 50만 대 생산할 거고요. 저희 몇 기가와트씩 생산할 거고요. 그게 몇 월에 이루어질 겁니다를 굉장히 시기와 숫자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핵심 지표가 뭔지도 실적 보고 자료에 나오는데 한국 회사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해서 이만큼 벌었고요. 내년에 한 3% 오를 거고요. 먼 미래에는 한 200만 대 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언급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그 흑백 요리사 보시면은 예. 안성재 셰프가 음식 먹으면서 항상 그 얘기해요. 이런 의도로 만드신 거 맞으신가요? 매콤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 맞으신가요? 감동을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다 보니 매워진 거 아니에요 혹시? 왜 얻어 걸린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의도대로 만들어야 그 식당을 차렸을 때도 의도대로 이제 맛이 구현이 되니까. 그래서 저도 기업 볼 때는 항상 의도와 구체성을 항상 봅니다. 저 회사가 어떤 의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는데 한국의 실적 보고 자료, 한국 모든 대부분의 기업의 실적 보고 자료는 모호해요. 방향도 불분명하고 모호해.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성장할지에 대한 그림도 잘 안 보여줍니다. 그분들이 나와줘야 저도 현대차 가지고 이렇게 프로젝션 하고 싶어요. 예. 근데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엑셀 파일을 생각이 가지고 뭔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테슬라가 거다. 하면 2년 후에 저희도 꼭 합니다. 뭐 그게 뭐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려면은 과거에 우리는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주려면 과거도 같이 보여줘야 돼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 그러니까 테슬라의 계획대로 잘 안 될 가능성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실은 처음에 뭐 비도 샌다 그러고 온갖 얘기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훌륭함이 하드웨어의 훌륭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훌륭함이기도 해요. 아니, 훌륭하지 네. 하지만 네. 사실은 하드웨어 훌륭함은 현대차도 훌륭하지. 그렇지. 그러면 전통의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는 더 만드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다른데도 훌륭하고 테슬라도 꽤 잘 만들어지. 테슬라가 압도적인 하드웨어 훌륭함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테슬라의 훌륭함은 결국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풀셀프 드라이빙이 잘 되면 요거 진짜 너무 앞서갈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네. 만약 이번 딥시크처럼 어느 누군가 중국에서 예를 들면 네. 자율주행을 우린 오픈소스로 불어 저도 혼자 먹는 거 못 찾겠어. 우리 오픈소스로 푼다. 네. 안드로이드처럼 모두 다 갖다 써라. 만약에 그런 환경이 된다면 네. 와. 그러면 테슬라의 경쟁력이라는 게 확 그러니까 이게 결국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라는 네. 건 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네. 그런 건 상상하기 너무 어려운 시나리오일까요? 근데 뭐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든 미래 가치에든 악재인 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호재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대중화가 땡겨진다.
대중화는 땡겨주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지금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제일 많이 보급된 게 테슬라니까 입지적으로는 제일 유리한 건 맞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는 기존 차로도 풀셀프 드라이빙이 가능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 대중화 땡겨줘서 오케이. 어차피 시장은 100% 먹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또 자기 산업을 또 철통같이 지키잖아요. 미국과 자기 동맹국가 위주로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이 빨리 와서 좋은 것도 있을 것 같다. 네. 잠깐만. 흔들리는 갈등. 테슬라 갑자기. 네, 결국 믿음입니다. FSD에 대한 믿음이 언제 올 거냐? 올해냐, 10년 후냐? 로봇이 올해냐, 100년 후냐? 요 믿음 가지고 가는 게 그래서 뭐 테슬람 하는 게 다 그 신앙이잖아요. 그 종교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이 아직 많긴 많은데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돼야 돼 이런 게 많긴 많은데 시나리오는 참 예쁘네요. 그쵸. 어쨌든 테슬라의 진짜 장점은 시나리오가 예쁘다는 그림을 거야. 잘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이 예뻐. 한번 해봅시다. 다음번에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예를 들면 전 세계 소비자가 자동차와 택시에 쓰는 돈을 다 합쳐봅시다. 그렇죠. 엔드 한 달에 20만 원씩 더 쓴다고 계산을 해봅시다.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미래의 전체 시장 아니겠어요? 근데 조금 전에 계산한 저거가 저거에서 이제 테슬라가 전체 시장의 1.5% 장악했을 때 저 숫자라고 하니까 대략 한 60배 정도 곱할 수 있는 건데 저거 60배 곱한 거랑 지금 전 세계에서 택시나 이런 거에서 쓰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택시 기사들 다 죽고 다 없어지고 이제 중단한 게 되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로봇 택시가 다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시장일 텐데. 그럼 차도 안 사고 뭔가 좀 그걸로만 다른 시나리오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고 저는 뭐 그림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 또 다 어나더 시나리오. 그럼 저 회사 누가 경영해? 엔드 이게 뇌피셜 얘기할 때마다 지금 일론이 테슬라의 지분 얼마나 갖고 있죠? 모르겠어요. 저는 만족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과연 키워서 본인이 돈 벌려는 그런 꿈이 지금의 일론에게 있는가? 아니면 미국 대통령 후에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일론의 인센티브에 테슬라 주가를 올리는 게 있는가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인문학적 접근인데. 그럼 뭐 그런 등등이 좀 걱정스럽긴 해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숫자쟁이는 숫자로 세상을 보는 거고 이 중에 여러분들이 공감되면 롱, 허황되다라면 숏, 결국 믿음으로 귀결되면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하여튼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대선 출마에 못한다. 뭐 그런 댓글창이 있긴 아이고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의 그 콤비가 무슨 법을 못 바꾸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니까. 왜 지금 법이 5년 후에 4년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고 관심은 보세요? 있어. 지금 하는 행보로 보면 매우 관심 있어 보이긴 하던데. 법은 바꿔서 출마하겠지. 테슬라 CEO로는 만족을 못할 거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있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 현대차가 살아 그래. 하여튼 현대차가. 오늘은 저는 테슬라가 얼마나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그걸 새삼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은 참 높기는 높구나. 비싸긴 비싸죠. 오늘 높아요. 계산하신 게 3,000조인데 지금 지금 1,400조, 1,400조 이러고 있으니까 1,000 몇백 조니까 야, 지금 얼마나 다 반영하고 있었던 거야, 저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게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다 사라질 텐데. 그렇죠. 저는 그걸 숏을 치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벌겠다. 저는 오늘 그 얘기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쁜 그림을 그려주는 거에 중요함. 중요하죠.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꿈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그림이 예쁘게 보여줘. 우리는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여줘야죠. 그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그게 밸류업이에요. 그게 밸류구나. 그래야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올라야 좋은 인재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그게 우리는 되게 약하구나. 약하죠. 현대차도 약하고.
그래서 언더스탠딩도 앞으로 어떤 회사 주가를 올려 머릿속으로 잘 고민해서 우리 이제 예쁜 그림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어떻게 하면 되겠다. 될까? 예쁜 그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인공지능을 뭐 하다 붙여야 돼. 풀 셀프로 뭘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게 없을까?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가장 호재는 아직 2%가 테슬라 주식이 없어요. 강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진짜 한 달 전에 비트코인 사고 나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이재용 회계사님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